네, 이제 개장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도 멘트를 조금 뭐랄까 시장에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네. 그동안 기존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약간 매파적 성향의 발언들을 며칠 동안 쏟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거고 9월에는 할 거고 시그널이 나올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채권 수익률은 그렇게는 반응을 안 했는데 시장이 자꾸 이제 염려들을 하니까 네. 어떨까요? 뭐 이 7월달 FOMC 내용이 좀 별다른 게 있던가요? 사실 이제 뭐 지금 특별하게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뭐 각 지역은행 연은 총재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이제 매파적으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이제 그런 쪽의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고용 쪽에서의 어떤 그 진전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이 부분이 일단 지표들이 조금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한 번만 더 잘 나오면은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네. 이렇게들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뭐 꼭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조금 테이퍼링을 이렇게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왜냐하면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시 그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이게 약하지 않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지표들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이제 이게 집중하고 있는 네. 이런 고용 지표들이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보조금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일자리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이런 배경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 영향력을 크게 좀 발휘를 하고 있고 네.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다시 또 전부 다 뭐 폐쇄 셧다운, 봉쇄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또 7월 FOMC 의사록이 내일이군요. 내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물론 내일 그 의사록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7월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앞에서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일단 위원들은 뭔가 조금은 이제 테이퍼링에 근접한 발언들을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간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지금 9월 뭐 이런 얘기들을 보다는 조금 뒤로 나눠서 한 11월 정도에 이제 좀 그때부터 스케줄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지금 뭐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번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뒤로 약간 지연돼서 아마 시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 될 것들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과거에 사실 연준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덜해서, 네. 그러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서 과거에 좀 약간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런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볼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마 뭐 하더라도 올 이제 말 정도 네. 그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달래기에 나섰지만 시장이 듣지를 않고 있는데,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테이퍼링, 이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 중요하죠. 예, 축소. 네, 축소가 이루어지느냐인데, 고용은 잠깐 반짝 좋긴 했어요. 근데 어제 나온 이제 소비 지표가 또 낮아지고 있고, 막 엇갈리니까 맥락이 일관성이 그렇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이퍼링 이슈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앞서도 이제 모두의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본국으로 자금이 회귀하는, 그러니까 달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죠. 달러 매수가 강해지는데, 달러 인덱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실제 채권 수익률은 안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지?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들썩거리고 달러 가치도 강하면 테이퍼링이 진짜 임박했나 보구나. 그러면 이 테이퍼링 때문에 아시아에서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그렇죠. 자꾸 던지잖아요. 많이 팔고. 그래서 명분은 반도체가 앞으로 안 좋을 거야. 그러면서 삼성전자 막 엎어대고 SK 하이닉스 막 쏟아붓고 심적으로는 괴롭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그렇죠. 자꾸 보는 거고 네,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힌트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이 좀 필요한데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이렇게 준비하라. 이게 사실 오늘은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가 없으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못 챙기시는데 사실 테슬라 AI 데이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뭐 이게 좀 약간 이 부분에 폄하하는 측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어차피 연례 행사다. 뭐 이제 재작년에 자율주행 데이, 작년에는 이제 배터리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무슨 데이도 많죠. 네. 네. 이게 무슨 사실 영향을 줬느냐 시장에 맨날 그냥 변죽만 올리고 괜히 시장만 좀 흔들어 놓고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행보가 그만큼 지금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차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네. 지금 테슬라가 그 어떤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그런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거죠. 이제 항상 연례 이벤트 핵심은 미래차의 트렌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어느 순간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대회 이후에 관련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뭐 이제는 자율주행 어떤 이런 통합 플랫폼이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가 됐고 네. 또 작년에 배터리 데이 이후에는 가장 쟁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은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뭐 어떤 회사가 내재화를 한다더라, 관련주들 뭐냐, 뭐 이런 식의 주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결국 그만큼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인데 또 한 번 AI 데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건 자율주행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어떤 그런 그 기술의 어떤 방향을 보면은 조금 다른 그 자율주행 업체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테슬라는 센서의 양이라든가 종류를 줄이는 대신에 AI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AI가 이제 이걸 추론을 해서 뭔가 이제 이거 갖다가 판단을 하고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보된 부분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쨌든 센서 가지고 텐서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위험 요소들을 판단을 하고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기술인데 테슬라는 좀 더 나아간 거죠. 네. AI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좀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건데 도로의 간판이 맥도날드인지 신호등인지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달이 떠 있는 게 이제 신호등으로 또 착각하고 우리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온 나왔잖아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뭔가 테슬라의 그 AI 능력만으로 인간의 어떤 인지라든가 판단 능력 수준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카메라만 많이 달면은 좀 어느 정도 달아주면은 네.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라이다라든가 센서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테슬라 방식 간의 어떤 네. 시장 선점을 두고 좀 이제 상당히 향후에는 이런 경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결국 이렇게 뭔가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기술을 구현해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만약에 이제 이번에 테슬라 이제 그 AI 데이로 인해 가지고 뭔가 시장에 좀 반응들이 나타난다면은 역시 좀 어떤 시장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카메라죠. 네. 전장용 카메라. 네. 예, 뭐 우리가 앞서 시간에도 뭐 하이비언 시스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렇게 단순히 지금 이런 그 카메라가 스마트폰에만 달고 뭐 물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전장용 카메라 어떤 시장의 지금 규모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미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진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그 시장에서 내일 발표되는 네. 뭔가 뭔가 좀 내일은 아마 그 정도의 기술이 발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은 괜히 또 잠자리에 네. 들고 나와가지고 곤충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볼 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하도 기행 행동을 많이 그렇죠. 하기 하도 때문에 기행들을 많이 하니까. 네, 더지코인 들고 네. 나와서 또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그 전장용 카메라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저는 카메라 관련
관련된 이런 국내 업체들이 업체들, 네, 선두권이죠. 또 주목이 될 수가 글로벌 있죠. 탑입니다. 네. 그렇죠. 뭐 LG노텍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MC넥스라든가 뭐 파트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회사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되어지는 종목들이 한 번은 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일 그 AI 테슬라의 AI 데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AI 뭐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렇고.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망상으로는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런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아마 좀 더 윤곽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차량 전장용 장치 네 하여튼요 네 카메라 관련된 국내 업체지만 글로벌 탑 기업들 지금 화면으로 확 지나가 버렸네요. LG 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세코닉스, 파트론 익히 다 알고 계실 수도 네. 있는데 한 번 더 내일 이벤트를 대비해서 좀 주시해 주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바로 임박했는데 호가는 아직은 조금 낮죠.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느슨해지지는 않고 있고 경기하고 있고. 사실 뭐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건 맞는데 네. 뭔가 지금 반등을 줄 수 있는 어제 조금 반등이 초반에는 나왔죠. 오르듯하더니 네. 네, 결국에 다시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밀려버렸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오늘 정도는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또 어제보다는 좀 더 강한 반등들을 좀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자,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개장이 이제 바짝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개장하고 호가를 보면서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